네,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의 기준을 조금 낮췄더니 확진자가 대폭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사망자도 없는 상황이어서 좀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 대부분의 이 확진자들 또 퇴원자도 많이 있고요. 확진자들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라고 이제 방역대책본부가 밝혔잖아요. 그래도 일부 환자는 뭐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는 환자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대부분의 환자들은 지금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명의 환자가 이 폐렴 증상이 조금 악화가 돼서 이 산소 마스크를 이용한 지금 치료를 받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단순히 이제 산소 마스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뭐 경중증 환자지 뭐 인공호흡기나 뭐 중환자실 치료 등이 필요한 수준의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건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이제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아직 사망자는 없긴 합니다만은 좀 예의주시해야죠. 아직은 이제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은미 기자. 그런데 원래 이 확진자가 되면은 자가격리를 하든가 아니면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격리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환자가 있다면서요. 돌아다녔다고 보기는 조금 식사? 애매하고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전 2시 브리핑에서. 근데 어떤 환자냐면 이 15번 환자 저희가 일전에 많이 설명했었는데 형부가 처제한테 감염을 시키고 이 처제는 GS 홈쇼핑 직원이라서 GS 홈쇼핑이 3일 동안 아예 문을 닫고 이 생방송을 중단했던 그 초유의 사태가 있었잖아요. 큰 피해가 있었죠. 예, 바로 그 사태의 발단이 됐던 게 이제 이 15번 환자, 이 형부인 건데 우한을 다녀온 환자예요. 그런데 우한을 다녀오고 나서 그 우한에서 같이 탔던 비행기에 4번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리가 되면서 자신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가 됐어요.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가 됐으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외출도 해서는 안 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되고 가족하고도 1m 이내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제 수칙들을 지켰어야 했는데 2월 1일에 바로 아래층에 처제가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처제네 집에 가서 밥을 먹은 거죠. 2월 1일에. 2월 1일에 처제네 집에 가서 밥을 먹었고 그 과정에서 이 처제가 감염이 되면서 GS 홈쇼핑이 문까지 닫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였는데요.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한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아래층에 사는데 사실상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번 환자 이 형부의 자녀들은 또 이제 처제의 집에 가서 살고 있는 이모네 집인 거죠. 이모네 집에 가서 지내고 있을 정도로 두 가족 사이가 다른 집이라기보다는 한 집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1월 29일에 자가격리 대상이 됐지만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접촉만 한 상태에서 자가격리 상태였고 이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해서 검사한 건 2월 1일이거든요. 밥 먹은 것도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2월 1일에 밥 먹으면서 감염이 된 건데 이제 질병관리본부는 그 부분들을 이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자가격리 규칙을 위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가격리 을 위반하긴 한 거죠. 어쨌든 밥도 같이 먹어서는 안 되고 독립된 공간에서 1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가족 간에도 그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건 명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엄격하게 볼 것인가를 두고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만약에 그렇게 다니면서 가족들 식사를 했다 이러면 진짜 큰 문제다라고 이제 질병관리는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식사를 한 건지 아니면 뭐 아침을 먹고 저녁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확진을 받은 건지 그 부분이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이런 일이 식사까지 먹어서 감염까지 시켰다면 그때는 이제 질병관리본부도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선후 관계가 좀 아니라면 당시에 좀 초반이었고 뭔가 좀 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은 어떻게 받아요? 일단 지금은 벌금 300만 원을 주는 게 이제 기존의 원칙이었고요. 그거를 좀 강화해서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피크 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확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가격리할 때는 굉장히 그 수칙 진짜 최미 기자 얘기했습니다. 같은 가족도 사실은 모든 생활 물품을 따로 쓰고 식사도 또 따로 하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것 때문에 GS 홈쇼핑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마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워낙 규칙을 잘 지키시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거라 보는데요. 지금 이 사태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하나의 어떤 뭐 실수라고 할까요? 또 부주의라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뭐 3일 동안 생방송하게 되면 거의 수백억에 달하는 지금 피해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파급력가 굉장히 크죠.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이제 이번 환자 중에서도 롯데백화점 본점과 이렇게 지금 공덕동 그 이마트를 가는 예. 같은 경우도 롯데백화점이 지금 본점에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이게 한 뭐 거의 800억 정도 손해가 났다고 예. 해요. 이제 그런 걸 따지면 아이 뭐 밥 좀 먹으면 어떨까? 뭐 아직까지 증상도 안 나타나는데 이런 작은 하나 행동 하나 자체가 결국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줄 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면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뭐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시민의식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보면 마스크를 안 끼고 기침을 하는 분들이 예. 가끔 지하철에서 보거든요. 이제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나는 그냥 편해서 일반적으로 한 행동이지만 예.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큰 피해가 올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그러게요. 인식을 하셔야 될 예.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우리 실생활 경제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어서 뭐 대통령도 총리도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살리기 행보에 나서긴 합니다만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사실 이제 이 뭐랄까요 비말, 그러니까 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이 피를 통해서 전염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 때문인지 헌혈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개인의 발걸음도 줄었지만 특히 예정이 되어 있던 단체 헌혈이 예. 최근 보름 동안 10,000명이 넘게 취소가 되고 있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특히 헌혈을 하면서 뭐 감염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 때문일 건데요. 하지만 이 헌혈 행위 자체로는 감염 우려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예. 과연 얼마나 부족해졌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부 관계자들은 체감하기로는 메르스나 사스 때보다 더 심하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실제로 전국 혈액 보유량이 3일치도 채 안 남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5일 이상 보유를 해둔다고 해요. 그러니까 5일 미만으로 이 보유량이 떨어지면 관심 단계, 예. 3일 미만이면 주의, 2일 미만이면 경계, 1일분 미만이면 심각 뭐 이런데 예. 정부는 현재 주의 단계에 준하는 위기 대응 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주일 전에 이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이 대한적집자사가 대국민 참여, 헌혈 참여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현재까지도 이 헌혈이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은 이 심각까지 시간 문제인 만큼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 단체 헌혈에 나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우려가 있으니까 제가 좀 전달을 하자면 이 헌혈의 집은 현재 하루에 2차례 이상씩 시설 전체를 예. 소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개인형 체열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모두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특히나 최근 한 달 이내에 외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헌혈을 아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 조금 우려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알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피로 감염되는 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간 이제 외국을 다녀온 사람 아예 헌혈을 배제시키고 있으니까 전혀 이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술 환자들도 많은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는 일본에서 이 첫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력이 좀 독특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예. 80대 할머니예요. 폐렴 증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뭐 열흘 가까이 계속 증상이 나아지진 않고 악화만 돼서 예. 뒤늦게 이 코로나19 검사를 했더니 확진이 나온 건데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날 확진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보건당국이 예상을 못하고 있었던 사망자가 나온 거죠. 보건당국의 관리 밖에 있었던. 그래서 도대체 이 할머니 어디서 감염된 거냐 알아봤더니 외국 나갔다 온 적도 없고 예. 찾다 보니까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도 비슷한 감기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위를 검사해봤더니 사위가 확진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누구한테 사위 확진이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다면 할머니는 사위한테 감염됐다고 볼 수 예. 있는데 그럼 이 사위는 누구한테 감염됐냐? 택시기사인데 본인은 외국 나갔다 온 적도 없고 나는 누구랑 접촉한 적도 없다고 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중국인을 택시에 태웠었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안 그렇다면 밝혀졌군요. 예. 이거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지역사회 전파가 지금 일본 내에 상당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 보건당국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일본을 지금 오염지역으로 분류하지 예.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는 단계고요. 예. 심지어는 비슷한 케이스인데 50대 의사까지도 멀쩡하게 지금 계속 환자를 예. 보던 의사까지도 지금 감염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 때문인지 몰라도 일본 방역당국은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를 굉장히 조용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우리랑 좀 비교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조용히 대처하기에는 좀 틀린 그런 뭐 상황이 됐군요. 예, 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이제 지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이제 지금 정박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우리 이제 한국인 탑승객도 한 14명 정도인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를 띄워서 중국 우한에서 이렇게 데려오는 교민들이 참 부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기들도 좀 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부 그 한국인들은 우리도 이제 우한 국민들처럼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바람을 나타내긴 하는데 아직까지 뭐 영사관 측에다가 뭐 이렇게 좀 요청을 하거나 이런 건 아직 없다고 하고요. 그 안에 이제 생활을 조금 알려줬어요. 뭐 밖은 뭐 당연히 못 나가고 대신 이제 베란다에 나가서 뭐 체조하고 스트레칭하는 뭐 이런 정도라고 하고요. 이제 식사가 계속 똑같은 게 나와서 좀 질리는데 어제 이제 영사관에서 이 한국인들에게 라면하고 김치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좋아서 웃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객실 내부는 뭐 한 번도 청소를 안 해줘서 스스로 알아서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고 뭐 빨래 비누가 떨어져서 소금으로 빨래하고 뭐 지금 그런 실상을 좀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프린세스 호에 계신 우리 한국인 교민들 대부분이 이제 거주지가 일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른 상황도 좀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우리나라 국민만 데려올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 안에는 뭐 미국인도 한 400명 되고 호주도 한 200명 되는데 아직까지 뭐 호주나 미국에서는 조치가 없으니까. 한 3,700여 명 정도가 이제 탑승하고 있고 50여 개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데 비판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일부 승객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하선을 허가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금 뒤늦죠. 뒤늦게 일부 승객을 이르면 오늘부터 먼저 하선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단 하선 대상 모두는 아니고요. 80세 이상의 고령자 고령자부터? 중에 이 지병이 있거나 혹은 이 창문이 없는 방에 격리된 탑승자가 그 대상입니다. 단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과연 한국인 14명 해당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외교부가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선내 상황이 좀 심각하잖아요. 아직 배안에는 이 검사를 받지 못해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탑승자가 3,000명이나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당장 정부가 뭐 이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정부는 당장 뭐 이송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각에서는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오늘 정부가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우한과 현재 사정이 다르다. 그리고 또 아직 영사관에 한국에 가고 싶다고 직접 요청을 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 9명인데 이 대부분 연고지가 일본이기 때문에 귀국이 적절한지도 봐야 한다고 하고요. 국내 연고자가 있긴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있는데 아직 이 귀국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확인하는 대로 뭐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가 확인된다고 해도 뭐 바로 이송을 하거나 이런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나 미국 다른 국가도 있는데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도 봐야 하고 또 일본 정부의 조치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행기 안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인 전용이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로 이렇게 쪽지를 붙여놔가지고 논란이 됐던 네덜란드 KLM 항공. 오늘 사과했어요, 관계자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90도로 머리를 굽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기욤 글래스 KLM 항공 지역 사장 그리고 뭐 이문정 한국 지사장 등이 와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은 실수고 한국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로 해석돼서 한국 고객에게 심려를 끼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경위를 지금 조사 중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서양인들 눈에는 이제 중국인들 또 한국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종차별 의식이 좀 남아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오염 지역으로 지금 서양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승객이 이제 화장실 가려고 보니까 저렇게 한국말로만 써 있다는 거죠. 외국인도 많은데. 그럼 한국 사람만 이걸 보라는 것이냐. 이걸 이제 본인이 찍어서 나중에 이제 뭐 이 밑에다 또 영어를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실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뭐 예를 들어서 황하론이라든지 자, 예를 들어서 동양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화가 밀려온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좀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문제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뭐 중국에 대한 이제 거부감도 있지만 특히 우리 어떤 국민들에 대한 외국 여행 갈 때 어떤 좀 차별 대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런 어떤 바이러스라는 이런 사태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 좀 잠잠했던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또 동양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발전하지 않도록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각국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나는 이 KLM 같은 경우도 오늘 사과하면서 좀 발빠르게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사태로 굉장히 확대가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외국에 여행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각별히 이런 상황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